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홈즈컴퍼니 이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SRT 타고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산 오니까 역시나 참 좋네요. 좀 따뜻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치 시장이어서 그런지 적당히 비릿한 냄새도 나고 네,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정말 상지건축 부산에서 굉장히 크게 잘하고 계신 거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사무실도 이렇게 잠깐 배웠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축적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응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저는 존경을 합니다. 다른 분야와 다르게 굉장히 남겨질 것들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 많은 고민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지구상의 무언가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존경심을 담아서 보통은 제가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업은 필연적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투자자들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지표들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는 과정을 최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열정이나 이런 것도 좀 녹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끝나고 나서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서로 교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프롭테크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많은 얘기가 됐었죠. 공간하고 테크가 결합이 되어서 일단 많은 것들을 바꾸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하나의 축으로서 이제 잘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요. 거기서 홈즈는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런 테크를 써보자. 그래서 공간의 가치를 프롭테크를 이용해서 높여보고 그때 저희가 주목해야 될 상품은 주거 그리고 주거 생활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를 한번 우리가 테크를 이용해서 바꿔보자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다른 데서도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도 좀 들어가 있는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홈즈컴퍼니 스타트업이라고 하고 프로테크 기업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홈즈는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손들고 질문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강연할 자리가 있어서 다녀보는데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이게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렇게 침묵 시위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리액션을 조금 해주시면 아 이게 잘하고 있구나 혹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좀 그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홈즈 컴퍼니는 저와 저랑 같이 사업을 시작한 대학교 동기들이 후배들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게 참 많이 드리는데 저는 연세대학교를 나왔어요.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여러분들하고 되게 밀접한 분야고요. 저도 설계에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석사까지는 도시 설계 전공을 했고요. 박사부터는 도시계획으로 해서 뭐 교통하고 토지 이용 계획의 관계, 뭐 변화 예측 이런 걸로 논문을 썼는데 제가 다녔던 연세대학교의 도시공학과가 저희가 1기였어요. 제가 93학번이거든요. 오늘 봤더니 상지건축이 74년에 만들어지셨더라고요. 예, 제가 74년생입니다. 그래서 저랑 나이가 같구나 되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는데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1기로 입학을 했는데 왜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과가 좀 오랫동안 좀 전통도 좀 있고 해야지 무언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졸업하면은 뭐 하지에 대해서도 어떤 회사 가서 어떤 일을 해
혹은 뭐 어떤 일들은 할 수 있고 어떤 일들은 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약간은 이렇게 좀 전통이 좀 이렇게 갖춰지고 선배님들이 잘 나가는 선배님도 있고 좀 힘들어하는 선배님도 있고 하면서 그걸 알게 되는데 저희는 일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도시공학과 나면 뭐 하니? 그런데 왜 그게 오히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더 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동차학과를 다니면 자동차 다 만들어야 되는지 알고 뭐 이런 것처럼 도시공학과 나와서 뭐 할 거니? 그러면 도시를 만들어야지. 도시를 한번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고 싶어. 뭐 그런 생각만 한 채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철없이 대학 생활을 보낸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냥 꿈만 더 커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꿈을 여전히 간직한 채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들어봐도 굉장히 황당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꿈이겠어요. 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공공에서도 하기도 힘들고 큰 대기업에 하기도 힘든 거를 아무것도 없는 하나의 개인이 스타트업의 형태를 만들어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불가능한 어찌 보면 정말 불가능한 이유를 대는 게 훨씬 논리적이고 많을 거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얼마나 이 열정이라든지 도전을 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회사를 키워오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그냥 이런 도전을 했을 때 시작은 그 예전에는 어떤 가야 되는 길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지 하는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를 개인이 만든다라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럼 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그런 답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답들을 굳이 답들을 규정 짓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홈즈 컴퍼니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계속된 큰 도전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MBTI는 ENTP입니다. 네, 아마 그런 거에 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투자사들 앞에서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도시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가슴 뛰는 얘기였어요. 도시를 공부한다, 도시를 뭐 만든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저한테는 두 글자였고 그래서 도시를 좀 더 멋진 곳으로 만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물리적으로만 나아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행복해지도록 하는 게 홈즈 컴퍼니의 미션이에요. 미션.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는 약간은 굉장히 힘든 길을 가야 하고 힘든 길을 가는 만큼 도착하는 도착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비전보다는 미션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존재 이유. 그래서 홈즈 컴퍼니는 미션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이 미션에 부합되는 일만 하자. 그렇게 브랜드를 만들어 가자라고 하고 있고 이런 생각들이 배경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간은 저희 회사가 만든 공간인데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자 이런 미션으로 2015년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93년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잘 지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해서 오늘까지 이력서에 비는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아요. 졸업하고 유학 가고 와서 취직하면서 회사 2번 정도 옮겼는데 그 사이에도 쉬는 날 없이 여태까지 온 것 같고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석사랑 박사를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석사 박사도 도시계획, 도시설계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일단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꿈이라고 하는 게 도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그 꿈이 계속 커졌어요. 저 유학하고 돌아왔을 때가 이제 우리나라 IMF 막 터지고 할 때가 제가 일본에 있었었고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복도시 10개 신도시를 이제 한 번에 만들어야 되는 때였어요. 그때
이 신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 두 공사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신도시들을 엄청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 저는 그때 이제 LH에 있으면서 신도시의 어떤 그 개념을, 컨셉을 잡거나 개발 방향을 잡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운이 좋게 전 세계 신도시를 다 가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흔히 우리가 아는 뭐 일본의 뭐 타마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라 더 일기 신도시, 전원 도시부터 해서 1890년대 영국의 신도시부터 해가지고 가보면서 도시가 무엇인지,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되게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삼성물산으로 옮겨서 이거 역시도 그때 당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당군1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했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일단 실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사업은 40조짜리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40조짜리 사업을 삼성 내부에서는 이제 6명 정도가 전체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었고, 거기서 사업기획, 자본금 조달, 개발 컨셉 만들고 뭐 참여사 유치하고 하는 일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도시 단위의 일들을 해보고 굉장히 초대형 개발 사업을 하고 났더니 조금은 일반적인 건설사들이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졸업을 한 느낌이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조금은 작더라도 진짜 작더라도 내 거, 그리고 작더라도 좀 더 남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일단 회사는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LH에 있을 때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 진짜 도시를 만드는 일에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일들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당군1의 최대 개발 사업이라고 하고는 이 용산 개발 사업을 하면서 민간에서의 도시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전체 연면적이 100만 평이었거든요. 토지 땅 면적은 15만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용적률이 거의 뭐 700%가 넘어가고 하면서 100만 평이 되었고, 여기에 상업 공간만 해도 한 20만 평을 계획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8만 평, 10만 평을 넘어가는 상업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8만 평 이상의 상업 공간을 다 가보면서 규모에 대한 감, 혹은 이 파트너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지 도시가 만들어지는지 등을 계속 공부할 수 있었던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뭐 저로서는 완전 저도 직접 건축을 하진 않지만 건축가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뭐 그 존경심을 보내는데, 정말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교과서에 보던 분들이죠. 뭐 다니엘 리베스킨트라든지 뭐 노만 포스터라든지 그 저디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제가 클라이언트로서 약간의 갑질과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막 얘기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재미있는 시기를 보내면서 일들을 해왔고, 그러다가 창업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약간은 여전히 뭐 철이 없었던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막 그런 뭐 정말 회사를 잘 키워서 돈을 많이 벌자 이런 생각은 정말 없었고요. 그거보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하자, 능력 있는 팀을 꾸려서 해보자. 하고 싶은 게 뭐야? 여전히 저는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고 좋은 도시를 이루어 나가는 구성을 한번 바꿔나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회사, 제가 다녔던 회사는 LH랑 삼성물산이니까 뭐 저런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되자라기보다는 저런 회사들보다는 더 좋은 회사가 되자. 더 좋은 회사라는 건 더 좋은 프로젝트를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회사가 되자라고 생각하면서 창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9년에 일단 창업은 했지만 잘 몇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그때는 실은 부동산 개발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업은 그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컨설팅 비즈니스는 참 돈들을 너무 많이 아끼시는구나. 그리고 컨설팅 비즈니스는 야 우리끼리 왜 그래, 자료 좀 줘봐, 그러면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에 가치를 만들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던 찰나에
직방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또 글로벌하게는 위워크라든지 이런 회사가 막 만들어지게 됐죠. 이런 회사들도 저희랑 막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막 성장하는 모양새를 보면서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위워크가 오피스에서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주택으로 한번 승부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택으로 하는 회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전보다는 미션을 더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자라고 하는 미션을 먼저 만들고 저는 이제 부동산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트라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공간을 뭔가 디자인하고 공간을 관리하는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임대주택이었죠. 임대주택 한 60실 정도를 저희가 맡게 됐는데 지하에 그 임대가 나가지 않는 공간이 지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이분들이 저희한테 운영을 해달라기보다는 임대를 채워달라라는 식의 요구를 받았을 때 저희끼리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홈즈의 미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자. 그런데 우리는 1인 가구를 위한 상품을 맡게 됐는데 고민을 하다 보니까 1인 가구들이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방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인 가구들을 방이 아닌 집에 살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미션을 달성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집이랑 방이 뭐가 다르지? 방이 있고 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방 외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공간들이 있어서 방만으로는 부족한 것들을 공간을 꾸며주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맡았던 공간의 지하를 리빙 라운지로 저희가 바꾸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쉐어하우스라는 게 있었죠.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방을 나눠서 쓰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집은 아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위생으로나 프라이버시라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주택의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개인실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간을 주되 전체적인 경제성도 확보를 하고 편익도 높이는 공간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지하 공간을 리빙 라운지로 바꿨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코리빙이 됐어요. 이때 저희가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기자분들도 많이 찾아오셨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하지? 부터가 같이 고민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해외에는 코리빙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유주택이라는 단어도 뭐 요즘 쓸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아라고 하면서 저희가 진짜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외 사례를 보고 참고해서 해외에서 잘 되니까 우리나라도 해보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더 방이 아니라 집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코리빙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저희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어떤 확신이 있다면 굉장히 도전을 하고 있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빙 앤 라이프 스타일 관점에서의 상품은 크게 1인 가구를 위한 홈즈 스튜디오 스테이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하는 홈즈 하우스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꿈과 같았던 작은 빌리지를 진짜 만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 간삼건축하고 같이 이제 한 3만 평 정도 규모에 되는 땅을 올해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완전 도시라고 하지는 어렵지만 빌리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 리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에 맞춰서 굉장히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바뀌어가는구나.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여러분들 다 1인 가구에서 하숙집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지역 혹은 어떤 형태의 주거 서비스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어떤 형태의 주거 서비스는 굉장히 더 잘 되고 이게 업무와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업무 공간이 훨씬 더 주거 공간에 많이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회사는 회사에 나오지 마, 너 아무 데서나 일해 라고 하면서 그런 공간들은 또 다른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저 먼 얘기가 아니라 정말 판교에 있는 유명한 큰 회사들은 2년 동안 출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강원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 그냥 낮에는 서핑을 하고 밤새 코딩하고 그러다가 하루 종일을 보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훨씬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형태로 바뀌다 보면서 리빙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리빙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봤을 때는 이게 누구랑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누구랑 같이 어떻게 어울리느냐가 되게 중요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는 잘 정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더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주거는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그리고 더 많은 형태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걸 더 길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전세를 4년까지는 보장을 해주거나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분들은 혹은 뭐 저희 또래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 혹은 2년 이상 한 직장에 다닐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일단 직장부터가 달라져 가고 있죠. 그러면 1년을 계약해서 산다는 것 자체도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중간에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혹은 반대로 몇 개월만 살아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사 가기로 이직이 정해졌는데 이직하기까지는 뭐 8개월이 남았어. 그럼 나는 8개월 살 장소를 잡거나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주거 상품들은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기획을 했냐면 이때 마침 또 코로나로 호텔은 영업이 거의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호텔을 저희가 전체를 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임대를 한 다음에 단기 숙박용에서 조금 장기 숙박을 하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그 수납이라든지 기타 뭔가 공조 서비스가 이렇게 굉장히 건조하면 안 된다든지 그래서 바닥 난방이 되는지 이런 몇 가지 것들을 봐서 불편한 부분들을 호텔의 로비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라운지 서비스를 통해서 도입을 하면서 호텔을 주거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플렉시블 스테이라고 해서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을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 1,500실, 2,000실 가까이를 이제 서울 도심에서 운영을 이제 올해부터 차근차근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더 하나의 저희가 그냥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 어떤 역량들을 집대성해보자. 제가 계속 가져왔었던 그런 그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공간에는 더 스마트하게 그리고 더 커뮤니티가 플렉시블하게 그리고 일자리랑 여러 가지 것들은 원래는 도시의 가장 지속 가능성의 중요한 요소는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가 과연 제공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느냐인데 일단 지금은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그 노마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어디서나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일자리까지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대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해 드려 보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서 저희가 코빌리지라고 하는 브랜드로 빌리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어떤 큰 사업 방향을 리빙 영역에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홈즈는 이런 비즈니스를 아마 부동산 인더스트리가 조금 인더스트리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하나의 프로젝트가 굉장히 대규모예요. 그래서 인더스트리라는 개념보다는 프로젝트의 개념이 더 클 수 있어요.
하나의 땅을 도심에 있는 2만 평짜리 땅을 사서 하나를 지어 이 사업 하나만 잘해도 몇 천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 가능한 어떤 회사의 형태로 갖춰가는 데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고를 하고 있는데 해외 특히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회사는 부동산 회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마 많이 검색하면 나오시가 아실 텐데 뭐 미쓰이 부동산, 미쓰비시 지쇼, 모리 부동산, 뭐 영국의 랜드리스 이런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고 일부는 분양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지속적으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부동산 회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돈을 벌고 끝내버려요. 제가 앞단에 여러분들께 굉장한 존경심을 표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디벨로퍼라고 하는 건설사 중심의 시행사들 그리고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금융 이러한 참여자들은 남겨진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뭘 만들어야 하는지 만들어진 곳에서는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도 없어요. 수익이 훨씬 중요하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회수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해외에는 이러한 그 남겨진 곳들에 대한 관심, 남겨진 곳들에 대한 어떤 노력, 가치를 보면서 꾸준히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하는 부동산 회사들이 훨씬 더 커져 있어요. 미쓰이 부동산 이런 회사는 뭐 자산이 400조가 넘어가고 있고요. 뭐 굉장히 큰 회사들입니다. 그러려면 이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사업의 형태들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땅들을 소싱할 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홈즈가 만드는 주거 상품을 우리는 비싼 땅을 사서 더 비싸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가 않고 자 우리가 만드는 좋은 상품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더 싸게 사는 게 저희한테는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한 땅의 가치를 찾아내는 게 홈즈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홈즈는 그래서 테크를 그런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땅들을 찾아내는데 오히려 밖에서 봤을 때 홈즈는 뭐 직방이라든지 뭐 디스코 밸류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 기술이 없는 회사로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프롭테크가 가져갈 수 있는 모든 어떤 표준화된 형태의 결과값을 가져오는 테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저희의 목적에 맞는 더 기술을 집중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즈는 정말 일반 스타트업들이 하긴 힘든데 부동산과 관련돼서 중개, 개발, 운영을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범용적인 상품인 주거에 집중을 해서 이걸 전국에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사례가 홈즈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실은 해외에서 우리가 프롭테크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뭐 직방 다방과 같이 방 찾아주는 거를 해주는 서비스들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부동산 정보를 잘 주는 서비스들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아니라 광고를 취급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플랫폼 비즈니스에 빠른 성장이 가능한데 이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 빨리 성장을 하지만 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요. 그리고 나서는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데 직접 중개를 하는 플랫폼 그래서 대형 중개 회사들입니다. 그렇거나 주거 서비스를 하는 중국의 뭐 쯔름, 뭐 리엔지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큰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대신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중국의 베이커라고 하는 회사는 중국의 중개 체인이에요. 직접 중개를 하는 체인인데 전국에 8,000개의 센터를 만들었어요. 중국 전체에. 그런데 8,000개를 만들 때까지 18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18년 사이에 네이버 부동산 같은 회사도 있었고 직방다방 같은 회사도 있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때는 너희들은 그냥 일반 뭐 중개하는 그냥 중개업소 아니야라고 했지만 8,000개의 센터를 바탕으로 8,000개의 센터에서 오는 직접 부동산 중개 매물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더니 2년 만에 20조짜리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을 하게 됐죠. 그 회사가 만든 부동산 임대주택 플랫폼이 쯔룸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중국에 굉장히 많은 주택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굉장히 홈즈와 유사한 구조로 성장을 한 해외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이커의 구조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광고가 아니라 자체 센터들의 물건을 직접 가지고 하되 이 정보랑 소싱 파워를 가지고 임대주택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홈즈는 굉장히 유사한 구조에 우리나라의 약간의 산업적인 특징상 중개 수수료가 실은 굉장히 낮아요. 산업화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홈즈는 직접 개발 영역까지를 통해서 중개센터들의 수익도 높여주고 홈즈 자체도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구조로 사업을 설계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직원들의 모습이고요. 네, 그래서 홈즈가 이제 스타트업의 어떤 생태계 안에서 어떤 사업 모델을 가져가고 있는지 이걸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품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좋은 집을 만들자고, 아무튼 아파트와 같은 획일화된 공간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일단 임대주택으로 넘어가는 트렌드, 그리고 리모트 워크, 그리고 커뮤니티 리빙, 그리고 도심 여행자들에 대한 노마드족의 증가, 이런 것들이 라이프 스타일의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도심의 1인 주거, 그리고 삶과 여행이 함께하는 홈즈 스테이, 그리고 미래형 소형 주택, 홈즈 하우스, 업무와 삶이 공존하는 코빌리지, 거기에 이제 부동산 네트워크로 홈즈가 상품이 되어 있고, 앞에 4개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보여드린 게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남영이라고 하는 데서 저희가 라운지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4.5평 공간의 한계를 좀 많이 높여갔고요. 그래서 현재 약 200실 정도를 홈즈가 운영을 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코리빙을 설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젊은 친구들께서는 코리빙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다음에 코리빙 중에 어디 살까로 결정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홈즈는 빈 방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 200실 중에 20%, 한 40실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예전에는 단순 유학생들이었다면 이제 케이팝을 더 배우려고 온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식의 한국이 정말 좋아서 오는 뭐 중국 친구들 말고 유럽 친구들이라든지 일본 친구들이 굉장히 높은 비율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은 저희는 코리빙을 좀 더 확장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지난 정부 때 부동산 보유세, 취득세를 굉장히 높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굉장히 그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부동산 대책이 다주택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어서 집을 팔아버리게 한다거나 법인을 만들어서 주택을 사는 거를 투기 행위로 간주해가지고 법인들이 주택 매입을 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12%고 보유세가 6%면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는 회사 이름이 다주택자잖아요. 홈즈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피벗은 아니고요. 어쨌거나 하려고 했었던 다음 스텝을 넘어갔던 게 이 홈즈 스테이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입지. 자, 여의도, 남산, 그리고 을지로
약 1,400실 그리고 추가로 해가지고 약 2,000실의 호텔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콜리빙하고 숙박하고 겸용이 되게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가 좀 더 기회로 보고 있는 부분은 아파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굉장히 눈에 띄는 플레이어 자체가 없어요. 흔히 말하는 집장사들 그리고 뭐 허가방에서 건축 설계를 받아서 집장사가 지어서 그냥 다세대 다가구로 넘어가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독주택도 좀 마찬가지인데 단독주택도 굉장히 우리나라 단독주택의 50%는 20년이 넘었어요. 20%인가 나머지 20%는 30년이 넘은 것들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이게 리뉴얼 되거나 다시 만들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굉장히 낡고 낙후된 채로 살고 있죠. 그런 것도 서비스거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리뉴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이런 브랜드가 붙어졌을 때 충분히 좋은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서울보다는 오히려 지방에서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디드 소형주택, 브랜디드 다세대 다가구를 홈즈는 올해부터 홈즈하우스라고 하는 브랜드로 열심히 확장 전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삼건축이랑 하게 되는 이 코빌리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계속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지방에서 타운을 만들게 되면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일자리의 핵심은 농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직접 농업회사를 만들기도 했고 경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얘네들이 어디 가서 거짓말하거나 하다가 포기할 애들은 아닌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간삼건축에서 굉장히 저희를 어여삐 봐주셔서 그래 간삼도 건축과의 소명 중 하나가 어떤 좋은 집을 만들고 마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맞아서 저희랑 간삼이 이제 합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간삼 기준으로는 외부 회사랑 합자 회사를 만든 게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간삼이 직접 땅을 산 것도 처음이라고 해요. 여태까지 그런 식의 사업을 하지 않았다가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마침 저희 같은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 2년 이상부터 저희랑 같이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올해 4월 달에 그 강원도 지역에 속초 바로 위쪽이고요. 거기에 이제 2만 평이 넘는 땅을 사게 되었고 현재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SI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SK텔레콤이라든지 뭐 에어비앤비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기획에. 그래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지 글로벌하게 되게 인기 있는 공간이 될 것인지 그리고 SK텔레콤은 요즘 무선 그 자동차들에 대한 부분들 여기 SK텔레콤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타 여러 회사들이 굉장히 모여서 서비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사업들은 저희가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사업을 굉장히 확장 속도를 빠르게 가져야 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만의 어떤 히든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게 이 중개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부동산 중개센터가 흔히 말하는 복덕방, 부동산 이런 게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대략? 그래서 몇 개냐고 하시면 일단 감이 없으세요, 보통.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자, 편의점하고 부동산하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편의점 대 부동산에는 몇 대 몇으로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아파트 단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본인들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에 자, CU 패밀리마트 아니지 이제 CU 없어져. 페유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몇 개 있죠? 네.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나라에 10만 개가 있어요. 편의점은 3만 6천 개.
그래서 편의점 더하기 여러분들 맨날 마시는 카페, 커피집 더하기 치킨집을 합치면 부동산 개수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떠오르는 부동산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여기서 뭐 직방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보다도 뒤져 있는 업이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산업의 문제로도 이렇게 지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이렇습니다. 어디 가나 뭐 이박사 부동산, 뭐 대박 부동산, 행복 부동산 뭐 이런 부동산이고요. 이거는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 사업자시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거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물건을 뺏어온다거나 저 사람이 계약하려고 하는 걸 가로친다거나 혹은 어떤 지역에서 카르텔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물건을 독점하거나 하는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게 결국에는 피해가 고객들한테 오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플랫폼 중심으로 그냥 정보 광고 올려서 잘하는 사람들이 더 좋은 효과를 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여러분들이 진짜 찾고 싶은 좋은 매물을 찾기까지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외는 뭐 센츄리 21도 있고 ERA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회사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구멍가게가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고 옛날에 복사집들이 다 킹코스로 바뀐 것처럼 부동산도 이미 바뀌었어야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뭐 제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인 것 같은데 여전히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홈즈가 이렇게 간판도 바꾸고 브랜딩도 하고 공간도 바꿔가지고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자동차보다 자동차 5개, 10개 정도 가격으로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한 대 사도 그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키도 받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은 대체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등산복 입고 계시다가 유튜브 보고 계시다가 앉으셔가지고 막 뭐 설명하다가 얼마짜리 찾으러 왔냐고 시작해가지고 계약할 때도 보면은 그 여전히 믹스 커피 먹으면서 그 막 신문 쌓여 있는 데서 계약하고 하시잖아요. 이게 얼마짜리 계약인데. 네.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이 산업 전체가 신뢰가 굉장히 쌓여 있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자, 이거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유사하게 이 부동산 중개 산업이 잘 발달되면 어떤 것들이 가능하냐면 뭐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그냥 많이 유명한 예인데 일본에서 이제 유니클로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었단 말이죠. 유니클로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니클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혁신시킨 거예요. 대량으로 옷을 만들어서 질 좋고 예쁜 옷을 싸게 만드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온라인으로 팔 수가 없잖아요. 대체로 그래도 오프라인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엔 더 그랬는데 유니클로는 그래서 전국에 얼마나 빨리 확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일본의 다이와하우스라고 하는 부동산 회사가 일본 전국에 매장을 한 뭐 4,500개를 내는 거는 1년에서 2년 안에 다 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유니클로도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저희도 지금 이마트 계열의 이마트24라든지 뭐 자주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점포 개발 업무를 저희가 대행해드리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점 거점들을 잘 확보하고 거기에 좋은 브랜드들을 연결시키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갖춰가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130개로 100개를 넘은 유일한 브랜드고요. 다른 130개의 또 의미가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다 아파트가 아닌 데라서 지금 다른 데들은 아파트들에다가 브랜드를 붙인 데가 뭐 20개, 30개 정도 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어렵지만 홈즈가 100개의 벽을 넘어서 올해 300개까지 아마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중개 센터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 역시도 저희는 외부로 공개하기보다는 각 센터들이 이제 매일매일 매물을 모으잖아요. 매물 정보가 갖고 오면
이게 저희 회사의 서버에 다 모으게 돼요.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저희 주택에 맞는 땅들이 나오면은 저희는 바로 계약을 한다거나 뭐 이마트, 자주 이런 데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거나 뭐 이런 서비스로 이제 네트워크의 힘을 키워 나가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저희 자체 서비스인데 저희 자체가 이게 메모를 바로 지도 위에서 가능하게 하고요. 뭐 세금이라든지 실거래가 서비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도 저희 서버에 직접 접속은 하지 못하겠지만 서버에다가 필요한 값들을 카카오톡으로 날리는 거예요. 나는 뭐 부산 해운대 30평짜리 아파트를 살고 싶어 있나요? 라고 해서 카카오톡에다가 물건을 남기면 그런 매물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까지는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이제 매물 수가 많아지고 센터가 많아지면 오픈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쪽부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더 관심도 있고 잘 하시는 영역일 텐데 그랬을 때 그런 땅들을 보고 하우스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공시 가격이 얼마 이하일 때 세금 혜택 같은 게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이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매입을 해서 하우스로 바꿉니다. 혹은 물건을 추천할 때도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물건을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런 저희의 어떤 전체적인 틀이에요. 틀을 가지고 조금 더 저희의 교회형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교회형 사업은 일단 홈즈 하우스라고 하는 사업하고 홈즈 타운을 시작했고 타운은 이제 브랜드를 코빌리지로 갔는데 이제 로컬의 가치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갈수록 도심은 도심대로 발전을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 소멸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계속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방에 대한 소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지방 소멸이라든지 지방 재생이라든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인구의 기준을 주민등록 인구로 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접 주소지를 갖고 있느냐인데 갈수록 뭐 생활 인구라든지 어떤 인구의 개념이 달라지죠. 그냥 여기 주민등록지는 아니지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오케이, 그럼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서비스들이 구성될 수 있게 잘 발전시켜 나가면 충분히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젊은 분들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건지 더 많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택을 잘 구성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로컬에서 일하시는 플레이어들이 계속 잘 성장하고 있는 것도 그런 것 같고요. 홈즈도 역시나 그래서 이 로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우스 사업은 단순한 그냥 부동산 차익을 만드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걸 좀 굉장히 규모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집이 바뀐다고 바뀌지 못하거나 올리지 못하는 가치를 타운까지 만들어 보자. 이런 맥락으로 플랫폼 생태계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은 진짜 바뀌어가고 있어요. 단순하게 반려동물만 있어도 그리고 큰 개만 있어도 아파트에 살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애들을 키웠을 때 어린애들이 뛰어놀기 힘들어요.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러던 분들은 마당이 있는 집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죠. 그래서 전셋값이 오르는 걸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타겟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했던 데는 창원 지역의 단독주택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일단 굉장히 낡은 단독주택을 저희가 홈즈 하우스로 브랜딩을 하면서 저희 브랜드 디자인을 좀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임대주택을 운영하다 보니 쌓였던 노하우로 IoT를 도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게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확실히 저희가 해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반지하라든지 다락 공간이라든지 저희가 찾지 못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저희가 특색 있는 알파 스페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확장을 해 나가고,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또 되게 좋아하는 게 전기차, 캠핑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충전도 굉장히 나중엔 바뀌겠지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품을 좀 계속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역 선정은 우선 창원으로 했는데, 홈즈 하우스 사업은 1차적으로 조금 더 어떤 그런 도시의 활기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야구 좋아한다거나 뭐 축구 좋아한다거나 그런 경기장 주변에서 있는 좋은 분위기, 유럽 같은 데는 되게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야구장이 있는 도시들에서 그 중에서도 문화상업 인프라도 있고 자연환경 인프라도 좋고 스포츠 레저 인프라가 좋은 데를 1차 타겟으로 하면서 그래도 뭐 KTX역이 있는 정도를 일단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일단 단독주택 거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 지역은 정말 사업성, 시장성이 있겠어 라고 하는 지역을 좀 찾아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 분석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을 때 취득세가 12%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시가격 1억 미만은 세금이 싸요. 그래서 그러면은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 인허가 기간도 굉장히 짧게 하고 공사 기간을 짧게 해서 당초 계획은 이거를 보통 한 4개월 안 돼서 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리모델링까지를 싹 마치는 계획으로 사업을 준비했었고요. 제가 이렇게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지금 하다가 뭐 거의 지금 부동산 거래 절벽이랑 세제 이슈가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단독주택보다는 지금은 약간 다세대 다가구 중심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시장에 대한 니즈는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일단 홈즈 하우스의 가격 책정은 주변 아파트의 전세값보다 싸게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판매나 리세일 같은 경우는 저희 중개센터를 통해서 하고, 기타 장기적으로는 이런 매매 물건 정보라든지 가격 제한 같은 것들이랑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를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독주택 가격은 너무 싸요. 막상 거래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역시나 확실히 공동주택 아파트는 우리나라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잘 되어 있고 편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반대로 불편함이 있어도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단독주택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치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막상 솔루션 대안도 없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NC 다이노스 그 경기장 주변인데 빨간 점으로 표시된 데들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억 미만들이에요. 실제 거래 가격이 한 1억 중반 정도 되는 가격들입니다. 이런 게 마산만 있냐? 뭐 광주도 다 빨갛고요. 뭐 대구도 다 빨갛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데서 분명히 저희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디자인 그리고 서비스를 입혀서 사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저희의 관심 분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3개 집까지를 진행을 했고요. 4개까지 저희가 진행을 실은 한 상태인데 1호집 같은 경우는 1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하고 9천만 원 정도의 시공비를 들여서 3억 2천에 판매가 됐어요. 그리고 1억 첫 번째 집을 짓는 동안에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2호 집은 조금 더 마당도 있어서 좋은 집을 2억 6천에 사서
1억 4천을 들여서 4억 7천에 팔았으니까 뭐 6, 7천만 원이 남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는 굉장히 대규모로 대량으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의 브랜드 중개, 브랜드 센터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코리빙 저희 주택에는 저희 주차장에는 다 소카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차를 갖고 있지 않아도 내가 쓰고 싶은 차를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유사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확장 가능성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게 저희의 라운지만 쓸 수 있게 하는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꼭 홈즈 스튜디오에 살고 있지 않아도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 라운지를 쓸 수가 있고, 이제 이런 라운지가 서울 시내 중심으로 10개 정도가 확보되어 있어요. 굉장히 핵심 지역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타운에도 단기로 한 달을 산다거나 할 때 저희 회원들처럼 쓸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어떤 생태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는 기존에 있는 도시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바꿔나갈까, 혹은 부동산이 굉장히 비싼 지역에서 하나하나의 사업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집대성해보자. 정말 저희가 한번 빌리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만으로는 실은 진짜 불가능하죠. 역량도 있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뭐 진짜 흔히 말하는 정말 단순하게 인허가라도 정말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곳이랑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건설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이런 거를 안 한 이유가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사서 아파트 인허가 받아가지고 건설사 지급보증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으면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운영에 대한 기획도 해야 되고 직접 운영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버텨내야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건 알지만 막상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거에 비해서 막 경제적 수익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경제적 수익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더 쉽게 돈 벌 수 있었던 게 많았던 거죠. 그런 게 있었다면 코빌리지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갈 거다. 그리고 지금도 벌써 이슈가 오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수 없다. 그렇게 본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도 분명히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넥스트 빌리지의 개발, 그래서 코빌리지라고 해서 만들었고요. 위치가 그 울산 바위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는 굉장히 좋은 땅이고요. 이건 아직 설계를 지금 막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닷가까지는 굉장히 차로는 한 10분이 안 걸리고요. 그래서 바다가 멀리서 되게 굉장히 기분 좋게 보이는 땅이고요. 네.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도시의 기능을 다 어떤 식으로든지 가져가려고 해요. 리테일 기능, 그리고 메디컬, IoT 보안, 가전, 모빌리티, 스마트팜, 코워킹, 그리고 리모트 오피스 해서 이런 회사들하고 같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하고 저런 회사들이 많은 투자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택지지구 안에서 요즘 뭐 에코 델타 시티라든지 뭐 스마트 시티 계획들은 되게 많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도시 레벨로 갔을 때는 굉장히 효율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안 막히게 한다거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편리해지거나 한 명 한 명의 생활을 그렇게 바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그런 이 서비스가 직접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마트함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저희 이 안에서 뭐 작은 로봇들을 잘 활용해 본다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으로는 공유, 그리고 커뮤니티, 그리고 풍경 이런 것들을 디자인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약간은 아직까지는 개념도고요.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간상건축 대표님이 너무 여기에 꽂혀 계셔서 일주일에 하나씩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계세요. 그 팀은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그중에 이제 개념적으로는 광장, 생활가로, 야외 공연장들도 있고 여기에 코워킹, 리모트 오피스들이 들어가고 네, 온실 같은 공간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새로운 시도로 보이는데 간삼에서는 ODM이라고 하는 그 표준 모듈러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조립식 주택이에요. 미리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일정 특정 부분에는 굉장히 빠르게 초기에 저런 주택을 뭐 한 30개, 40개 먼저 갖다 놓고 단지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도시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어떤 그 역동성이랑 어떤 좋은 점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뭐 몇몇 전기차 회사들이 전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를 전기차 파워차저의 센터 같은 것들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까지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것이 일단 뭐 아직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토지를 매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가 정해지고 나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이미지를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번째 게 이제 하고 있다고 했더니 굉장히 많은 지자체에서 연락이 와요. 혹은 많은 지자체나 어떤 굉장히 이런 것들을 꿈꾸시면서 땅을 사셨던 분들이나 기업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땅을 사서 하지만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프로젝트들은 지자체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토지를 저희는 기획하고 운영을 해드리거나 하는 식으로의 확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러한 수요들이 지금 굉장히 워케이션이라든지 올해 정말 수요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간삼 건축도 그냥 저렇게 만들어지면 간삼의 한 부서 혹은 어떤 프로젝트 팀 50명에서 70명을 저쪽으로 보내시겠대요. 거기서 일하시면서 거기서 살면서 일하는 구조로 하시겠다고 하고 IT 회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있을 때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단순한 그냥 기획 컨설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가 오히려 더 개발 혹은 운영까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내용에 실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고 있는 지역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이 플랫폼은 왜 필요하냐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가서 살게 된다면 어디에 살아야 하죠? 제가 만약에 여의도에 일자리를 구하게 됐는데 여의도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게 가장 편리할까요? 그냥 여의도 근처면 좋겠죠. 그리고 그렇게만 보는 거는 가격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나는 여의도에서 근무하는데 나는 취미가 자전거를 타는 걸 너무 좋아해.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여의도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사는 게 제일 좋을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저희가 만든 서비스들을 라이프 스타일별로 묶어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집을 찾는 방식부터 바꿔볼 수 있겠다.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을 저희의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고 저희의 생태계 안에서 계속 사는 동안 내내 불편한 게 없게 해드려 보자.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 늘려가다 보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더 좋은 집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연한 기회에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가지고 지금 일본 그리고 뭐 하와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업 영역을 한번 확장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하와이 쪽으로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나라나 외국인이 집을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계약하기도 힘들어요. 일본은 어느 정도 낙후되어 있냐면 아직도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집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외국인은 안 받습니다 라고 하는 집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허들을 낮춰주면서 저희의 서비스 컨셉을 넣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주거, 리빙 앤 라이프 스타일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나가려고 하는 게 저희 홈즈 컴퍼니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저희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Live your life.